1991년 3월 26일 대한민국 대구 달서구 성서동. 그날 대한민국은 지방의회 의원 선거로 인해 공휴일이었습니다. 어른들은 투표하느라 바빴고 아이들은 학교가 쉬어 하루 종일 뛰어놀 수 있던 날이었죠. 지금과는 사뭇 다른 시대, 휴대폰도 인터넷도 없던 시절, 아이들은 골목 어귀에 모여 장난을 치며 웃고 떠들었습니다. 학교가 쉬는 날이니 더 신이 난 모습이었죠. 그러나 아이들의 장난기 넘치는 소리는 어른들에게는 귀에 거슬렸던 모양입니다. 아니 시끄러워 죽겠네. 밖에 나가서 놀아. 한 어른의 말에 아이들은 순간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그럼 어디 갈까? 누군가의 말에 답이라도 하듯 자연스럽게 와룡산을 떠올렸습니다. 평소처럼 소리치며 뛰놀던 아이들은 그렇게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길을 떠났습니다. 1991년의 와룡산. 지금처럼 정비된 등산로도 운동을 즐기는 사람들도 없던 시절이었습니다. 오르막길을 따라가면 나무들이 빽빽이 우겨져 있었고 곳곳에는 아이들이 좋아하는 작은 개울과 바위들이 숨어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이곳에서 숨바꼭질을 하고 개울가에서 도롱뇽과 개구리알을 찾는 재미에 푹 빠져 있었습니다. 와룡산은 그저 아이들에게 평범한 놀이터였고 친구들과 함께라면 하루 종일 모험할 수 있는 신나는 장소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와룡산은 많이 달라졌습니다.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등산로가 정비되고 곳곳에 가로등이 생겼습니다. 한적했던 산길은 이젠 운동을 하러 오는 사람들로 붐비고 있으며 그 시절처럼 아이들이 개울가에서 뛰노는 모습은 보기 어려워졌습니다. 아이들이 뛰어놀던 작은 습지는 아파트 단지 개발로 인해 사라졌고 사건 이후 사람들은 와룡산을 미스터리한 장소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1991년에 대구 달서구 송소동은 지금과는 사뭇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지금처럼 빽빽한 아파트 단지도 복잡한 교통 체증도 없었습니다. 작은 단층 주택들이 옹기종기 모여 있었고 골목마다 시장에서 들려오는 흥정소리와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했습니다. 골목길에서는 어머니들이 모여 빨래를 널며 이야기를 나누고 아이들은 공기놀이와 구슬치기를 하며 뛰어놀았습니다. 학교를 마친 아이들은 서로 집에 갈 필요도 없이 마당을 오가며 뛰어다니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성서동은 과거와는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1990년대 이후 성서동은 급격한 도시 개발을 거치며 수많은 아파트와 상업시설들이 들어섰습니다. 과거의 골목길은 사라지고 좁은 길은 넓은 도로로 바뀌었으며 사람들은 더 이상 서로의 얼굴을 잘 알지 못합니다. 당시 작은 동네 슈퍼마켓이 있던 자리에는 대형마트와 프랜차이즈 카페들이 들어섰습니다. 놀이터와 들판 대신 아파트와 상가가 자리를 차지했고 아이들은 더 이상 골목길을 뛰어다니지 않습니다. 1991년의 성서동과 와룡산은 아이들에게 있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놀이터였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안전이 강조되는 사회가 되었지만 아이들은 더 이상 자유롭게 뛰어놀지 않습니다. 부모들은 항상 아이들이 어디 있는지 확인해야 되고 길에서 뛰어노는 모습을 보기 힘들어진 시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때의 자유를 잃어버린 대신 더욱 안전한 환경을 얻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누군가는 사라지고 있으며 그 가족들은 여전히 아이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과연 지금의 우리는 실종 사건에 대해 더 나아진 대응을 하고 있는 걸까요? 그렇게 산으로 떠난 아이들. 오후 1시경 동네 주민 몇몇은 아이들이 신나게 웃으며 산으로 올라가는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저런 이네 애들 아냐? 산에 또 놀러 가나 보네. 동네 사람들은 아이들이 평소처럼 놀다 올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 그 누구도 아이들을 다시는 볼 수 없었습니다. 사라진 아이들은 모두 성서초등학교에 다니던 친구들이었습니다. 학교 건물은 붉은 벽돌로 지어졌고 넓은 운동장은 흙바닥이었습니다. 당시 운동장 한편에는 오래된 정수기와 커다란 난로가 있었고 아이들은 매일 그 난로 주위에 모여 도시락을 데워 먹곤 했습니다. 학교는 오전 9시마다 국기에 대한 경례와 함께 하루를 시작했고 수업이 끝나면 아이들은 운동장에서 달리기를 하며 뛰어놀았습니다. 그날도 아이들은 아침부터 함께 모여 오늘은 무엇을 하며 놀지 얘기를 나누고 있었던 것이었죠. 와룡산으로 떠난 당시 아이들에 대한 정보입니다. 우철원,
13세, 키가 크고 체격이 좋은 편이었으며 친구들 사이에서 리더 같은 존재였습니다. 성격이 활발하고 책임감이 강해 동생들을 잘 챙기는 듬직한 아이였습니다. 조호연, 12세. 장난기가 많고 유머러스한 성격으로 친구들을 웃기는 걸 좋아했습니다. 언제나 분위기 메이커 역할을 했으며 주위 친구들에게 인기가 많았다고 합니다. 김영규, 11세. 조용하고 내성적이었지만 무언가에 몰두하며 집중력이 강했던 아이였습니다. 책 읽는 것을 좋아하고 학교 숙제를 꼼꼼하게 챙기는 성실한 학생이었습니다. 박찬인, 10세. 작은 체구였지만 누구보다 활발한 성격이었고 모험심이 강했던 아이였습니다. 동네에서 가장 빠르게 달리는 아이로 항상 앞장서서 친구들을 이끌었습니다. 김종식, 9세. 5명 중 가장 어린 아이였지만 형들을 따라다닌 것을 무척 좋아했습니다. 천진난만하고 수줍음이 많은 성격이었지만 형들 앞에서는 항상 용감한 척을 했습니다. 이들은 평소에도 늘 붙어 다녔고 어디를 가든 함께였습니다. 실종 당일에도 마찬가지로 이 아이들은 서로 모여 놀다가 와룡산으로 향한 것이었죠. 오후 2시가 지나면서 성서동의 골목길은 점점 조용해졌습니다. 동네 어귀에서는 아이들이 삼삼오오 모여 간식을 나누며 집으로 돌아가는 모습이 보였지만 개구리 소년 5명은 여전히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부모들도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조금 늦게 오나 보네. 산에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놀고 있겠지. 하지만 해가 서서히 기울기 시작하면서 부모들은 초조해졌습니다. 집집마다 창문을 내다보며 혹시나 아이들이 골목길을 뛰어올지 기다렸지만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저녁 6시가 되자 부모들은 걱정을 감추지 못하고 산으로 향했습니다. 한 손에는 손전등을, 다른 한 손에는 이름을 부르는 떨리는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산속으로 울려 퍼지는 부모들의 목소리는 점점 더 간절해졌습니다. 해가 완전히 저물고 산속은 어둠에 휩싸였습니다. 와룡산은 낮에는 아이들에게 친숙한 놀이터였지만 밤이 되면 짙은 어둠이 내려앉으며 을씨년스러운 분위기가 감돌았습니다. 부모들은 불안한 마음을 안고 어둠 속에서 계속 아이들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산을 뒤지며 주변을 샅샅이 살펴보았지만 아무런 흔적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바람에 나뭇가지가 흔들리는 소리, 개울이 흐르는 물소리만이 정막을 깼습니다. 이윽고 밤 10시가 가까워졌고 부모들은 더 이상 산속을 뒤지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마을 어귀에 모여 다시 한번 이름을 불러봤지만 대답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제서야 부모들은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오후 10시 30분 부모들은 대구 달서경찰서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는데요. 아이들이 놀다가 늦게 들어오는 건 흔한 일이잖아요. 친구 집에 있을 수도 있고 길을 헤맸다가 금방 돌아올 겁니다. 당시 경찰은 실종 사건의 심각성을 간과했고 단순 가출이나 늦은 귀가로 보고 적극적인 수색을 미루었습니다. 부모들은 필사적으로 사정을 설명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그런 애들이 아닙니다. 매일 집에 정확히 오는 애들이에요. 한 명도 아니고 5명이 동시에 사라졌다고요. 그제서야 경찰은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초동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경찰은 즉시 지역 순찰차를 투입해 아이들이 마지막으로 목격된 곳을 중심으로 수색을 시작했지만 산은 이미 깊은 어둠 속에 잠겨 있었고 단서를 찾기는 어려웠습니다. 다음날 아침 본격적인 수색이 시작되었습니다. 경찰과 소방대원 그리고 지역 주민들까지 합세해 약 32만 명의 인력이 와룡산 일대를 샅샅이 뒤졌습니다. 헬기가 동원되어 하늘에서 수색을 진행했고 경찰견들이 투입되었지만 아이들의 흔적은 어디에서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유일한 단서는 산길 입구에 있던 몇 개의 작은 발자국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발자국조차 시간이 지나면서 흐릿해졌고 확실한 단서가 되지 못했습니다. 부모들은 산을 오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들은 땅에 주저앉아 이름을 불렀고 아버지들은 실낱 같은 희망을 붙잡고 끊임없이 수색에 나섰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아이들이 발견되지 않자 이 사건은 지역사회를 넘어 전국적인 관심을 끌기 시작했습니다. 신문과 방송에서는 대구 개구리 소년 실종 사건이라는 제목으로 대서특필했습니다. 당시 텔레비전 뉴스에서는 부모들이 절망에 빠진 모습을 반복적으로 내보냈고 전국에서 응원과 도움의 손길이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사건 발생 후 며칠이 지나면서 일부에서는 터무니없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는데요. 아이들이 외지인에게 유괴된 게 아닐까? 범죄 조직이 개입한 것일 수도 있다. 혹시 군부대 훈련 중 사고가 있었던 건 아닐까? 이처럼 근거 없는 추측들이 난무하면서 사건의 진실은 점점 더 미궁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실종 이틀째 아침, 성소동의 공기는 평소와 달랐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마치 집단으로 무언가에 홀린 듯 불안한 얼굴로 골목을 서성이며 아이들의 이름을 속삭였습니다. 부모들은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고 눈이 퀭해진 얼굴로 경찰서 앞을 지켰습니다. 하지만 경찰의 수색은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와룡산의 계곡과 산속 오솔길, 굴을 샅샅이 뒤졌지만 아이들의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동네 어귀에서 소식을 기다리던 한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아이들이 그냥 길을 잃었을 리 없어요. 꼭 누가 데려간 것 같아요. 이때부터 수색은 단순한 실종에서 유괴 가능성을 중심으로 전환되기 시작했습니다. 경찰은 가정집과 인근 초등학교, 폐가까지 모두 샅샅이 뒤졌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단 하나의 단서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사건 발생 일주일 후 방송국 카메라가 마을로 들어왔습니다. 카메라 앞에서 눈물을 참지 못하는 부모들의 모습이 브라운관을 통해 전국적으로 퍼졌습니다. 이후 신문과 뉴스에는 하루가 멀다 하고 아이들의 사진이 실렸습니다. 대구 소년 5명 실종, 전국적인 수색 돌입, 경찰, 유괴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아. 마을 곳곳에 붙은 전단지에는 아이들의 사진과 특징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우철원 13세, 키가 크고 덩치가 좋으며 앞니가 살짝 돌출됨. 조호연 12세, 밝은 갈색 눈동자, 말랐으며 웃을 때 보조개가 깊게 패임. 김영규 11세, 짙은 눈썹, 왼쪽 손등에 작은 흉터. 박찬인 10세, 피부가 하얗고 왼쪽 귀에 작은 점이 있음. 김종식 9세, 단발머리, 양머리 통통하고 귀여운 인상. 전단지는 대구를 넘어 전국 곳곳에 퍼져 나갔고 실종된 아이들의 얼굴이 점점 사람들의 기억 속에 각인되었습니다. 전국적인 관심이 높아지면서 경찰에는 하루에도 수십 건의 제보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어제 기차역에서 본 것 같은데요. 근처에서 이상한 남자가 아이들 이름을 부르던데요. 그러나 이런 제보들은 대부분 신빙성이 없는 단순 목격담이었고 시간이 흐를수록 사람들의 기억도 흐릿해졌습니다. 이 와중에 경찰은 일부 수상한 단서를 잡기 시작했습니다. 사건 발생 후 3일째 인근 시장에서 장사를 하던 한 상인이 증언했습니다. 그날 오후 낯선 남자가 아이들에게 무언가를 이야기하는 걸 봤어요. 산 쪽으로 가자고 하는 것 같았는데 아이들이 웃으며 따라가더라고요. 경찰은 즉시 남성의 인상착의를 확인하고 탐문 수사를 벌였지만 증언이 정확하지 않아 남성을 특정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 경찰은 누군가의 개입 가능성을 더욱 강하게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색이 장기화되면서 아이들의 실종이 단순한 길 잃음이 아니라는 가능성이 제기되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논란이 되었던 것은 군부대 개입설이었습니다. 와룡산 인근에는 군사훈련장이 위치했었고 일부 주민들은 사건 당일 산에서 들려온 이상한 소리에 대해 증언했습니다. 그날 산 쪽에서 평소와는 다른 총소리 같은 게 들렸어요. 군인들이 그날 훈련을 했다는 소문이 돌았어요. 일각에서는 아이들이 군 훈련 중 발생한 사고에 휘말렸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무언가 숨겨졌을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군부대 측은 이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당시 훈련은 없었으며 어떠한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이후에도 군부대 관련 의혹은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지만 결정적인 증거는 끝내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이 동시에 사라졌다는 점에서 혹시 누군가의 계획적인 범행이 아닐까 하는 의문도 제기되었습니다. 특히 당시 일부 전문가들은 인신매매 조직이 개입했을 가능성을 언급했는데요. 그 시절 인신매매가 드물지 않았어요. 더구나 어린아이들은 쉽게 노려질 수 있었습니다. 이에 경찰은 전국의 유사범죄 전력자들을 조사하고 범죄 조직과의 연관성을 추적했지만 아무런 단서도 발견할 수는 없었습니다. 사건 발생 한 달 후 부모들은 여전히 와룡산을 떠나지 못했습니다. 매일 산을 오르며 아이들의 이름을 부르던 어머니들은 지쳐버린 얼굴로 아무것도 안 나왔다는 경찰의 말을 듣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집안에는 여전히 아이들이 남기고 간 물건들이 그대로였습니다. 책상 위에 펼쳐진 교과서,
서랍 속 가지런히 접힌 운동복, 아이들이 타고 다니던 자전거가 멈춰선 채 녹슬어가고 있었습니다. 부모들의 가슴 속엔 점점 더 깊어지는 절망이 자리 잡았습니다. 제발 살아만 있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아이들은 끝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실종 1년 후 부모들은 아직도 매일 아침 와룡산을 올랐습니다. 어머니들은 아이들이 사라진 산기슭에서 매일같이 철원아, 호연아 하고 부르며 조금이라도 흔적을 찾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의 수색은 점점 소극적으로 변해갔는데요. 세간의 관심이 다른 사건으로 옮겨가면서 개구리 소년들은 점차 사람들의 기억에서 멀어져 갔습니다. 거리에 붙었던 전단지는 낡고 색이 바래져 떨어져 나갔고 언론도 이제 더 이상 새로운 정보를 찾지 못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속으로는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애들이 살아있다고 생각하는 건 무리일지도 몰라. 그렇게 아이들은 마치 처음부터 없었던 것처럼 시간의 흐름 속에서 사라져갔습니다. 그러나 부모들은 단 한순간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들은 거리를 지날 때마다 어린아이들만 보면 걸음을 멈추고 한참을 바라보곤 했습니다. 밤마다 아이들의 꿈을 꾸었고 누군가 초인종을 누를 때마다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집에는 여전히 아이들의 물건들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실종된 날 입고 나갔던 옷이 아직도 가지런히 놓여 있었고 그들이 좋아했던 만화책이 책장에 꽂혀 있었습니다. 부모들은 매일 아이들의 이름을 불렀지만 그 이름을 들을 수 있는 날은 다시는 오진 않았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지 11년이 지난 어느 가을날 와룡산 중턱에서 등산을 하던 한 사람이 우연히 바위 밑에서 이상한 뼈 조각을 발견했습니다. 신고를 받고 경찰이 현장으로 출동했고 수색이 시작되자 흙더미 속에서 차례로 유골 5구가 드러났습니다. 부모들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아이들이 사라진 지 11년 만에 그들이 그렇게 가까운 곳에 있었다는 사실을. 현장에는 뼈 조각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아이들이 입고 나갔던 옷, 낡은 운동화, 그리고 플라스틱 통까지 함께 발견되었습니다. 이 물건들은 아이들이 떠날 때 챙겼던 것들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부모들은 유골을 보며 주저앉았습니다. 이제야 찾았다. 근데 왜 이렇게 늦게 온 거니?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정밀 분석 결과 아이들의 유골에는 충격적인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두개골에는 둔기에 의한 손상, 일부 유골에서는 흉기에 찔린 흔적까지 발견되었습니다. 단순한 실종이나 사고사가 아니라 누군가의 의도적인 범행 가능성이 짙어진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11년이라는 세월은 많은 것을 지워버렸습니다. 사망 원인을 정확히 밝히기에는 너무 오랜 시간이 흘러버렸던 것이었습니다. 부모들은 분노했습니다. 경찰이 좀 더 적극적으로 수색했다면 우리는 더 빨리 아이들을 찾을 수 있었을 겁니다. 라며 부모들은 분노했습니다. 당시 경찰은 초동 수사의 실패를 인정했습니다. 결정적 단서들을 놓쳤고 이제는 범인을 추적할 가능성마저 희미해졌습니다. 유골이 발견되었지만 사건의 진실은 여전히 미궁 속에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몇 가지 의혹을 제기했는데요. 사고사 가능성, 혹시 아이들이 산속에서 길을 잃고 굶주림이나 추위로 사망한 걸까? 그러나 두개골의 손상 흔적은 단순한 사고와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군부대 개입설, 혹시 당시 군사훈련 중 발생한 사고를 은폐하려 했던 것일까? 하지만 군은 계속해서 우리는 무관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연쇄범죄 가능성, 혹시 이 지역에서 활동하던 범죄자가 아이들을 상대로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닐까? 그러나 용의자로 지목된 인물은 없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사건의 진실은 점점 더 먼 곳으로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개구리 소년 사건은 1991년 3월 26일 발생했으며 2006년 3월 25일을 기점으로 공소시효가 만료되었습니다. 2015년 대한민국에서 살인죄의 공소시효가 폐지되었지만 이 법은 소급 적용되지 않아 개구리 소년 사건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즉, 현재 범인을 찾는다 하더라도 법적으로 처벌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 점은 유족들에게 큰 절망을 안겨주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사건을 완전히 종결하지 않았으며 내사 종결 상태로 남겨두고 있습니다. 2019년 9월 20일 민감용 당시 경찰청장이 사건 발생지인 대구 와룡산을 직접 방문했는데요. 이날 경찰은 개구리 소년들의 유골이 발견된 장소에서 묵념을 올리며 유족들에게 지속적인 관심을 약속했습니다. 이후 경찰은 대구경찰청 수사전담팀을 구성해 사건을 재검토했으며
유골과 사건 당시 발견된 물품을 재분석했습니다. 특히 법의학적 분석이 다시 진행되었으며 당시 두개골에서 발견된 상처에 대한 정밀 검토가 이루어졌습니다. 경북대 법의학팀은 유골에서 발견된 상처가 예리한 흉기에 의한 타살로 추정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DNA 감식 기술을 적용할 만한 생체 물질이 남아있지 않아 용의자를 특정할 수 없었으며 결정적인 진전 없이 수사는 다시 답보 상태에 놓였습니다. 유족들은 공소시효 만료와 상관없이 진실을 밝히기 위해 정부와 경찰에게 지속적인 재수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2023년 3월 24일 전국 미아 실종 가족 찾기 시민의 모임은 성명을 통해 경찰과 정부가 끝까지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유족들은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범인을 처벌하길 원하기보다 아이들이 왜 그렇게 죽었는지 알고 싶을 뿐입니다.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이 사건을 둘러싼 여러 가지 의혹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많이 제기되는 의혹은 다음과 같은데요. 아까 말한 대로 군부대 개입설. 그러나 군 측은 당시 훈련이 없었다고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며 더 이상의 의혹은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두 번째로는 연쇄범죄 가능성인데요. 당시 대구에서 비슷한 연령대의 아이들이 사라진 적이 있다는 주장을 토대로 경찰은 동일 범죄 여부를 조사했지만 어떠한 연관성도 찾지 못했습니다. 현재 경찰은 사건을 공식적으로 재수사하고 있지는 않지만 내사 종결 상태로 남겨두고 있으며 새로운 제보가 들어오면 적극적으로 조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사건 현장과 발견된 유골에 대한 기술적 분석이 반복되었지만 더 이상 얻을 수 있는 결정적인 단서는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유족들은 아직도 아이들의 죽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겠다는 다짐 속에 개구리 소년 사건은 여전히 미제로 남아 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실종 사건이 아니라 초동 수사의 중요성을 일깨운 대표적 사례로 남았습니다. 사건 초기에 부실한 대응이 범인을 놓칠 수 있다는 점, 실종 신고가 접수되었을 때 즉각적인 조치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실종 사건이 발생하면 초기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실종 아동법이 강화되어 신속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개구리 소년 사건이 주는 교훈은 다시는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경각심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2022년 개구리 소년 중 한 아이의 아버지였던 김현도 씨가 끝내 범인을 찾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는 생전 매년 아이의 실종일마다 월영산을 찾았습니다. 아이의 유골이 발견된 그 자리를 서성이며 그저 단 하나의 진실이라도 밝혀지기를 바랬습니다. 하지만 끝내 범인의 얼굴을 보지도 못한 채 하늘로 떠나야 했습니다. 남겨진 가족들의 상처는 여전히 치유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아이들을 절대 잊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혹시 우리가 이 사건을 잊어버리는 것이 범인이 원하는 결과가 아닐까요? 시간이 지나며 관심이 줄어들고 기억이 흐려지기를 기다리는 누군가가 있다면 우리는 결코 그들에게 그런 기회를 줘서는 안 됩니다. 이 사건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부모들의 절규, 3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밝혀지지 않은 진실, 그리고 여전히 남아있는 의혹들. 우리는 개구리 소년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들이 겪었을 두려움, 남겨진 가족들의 고통을 기억하고 절대 다시는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가 잊지 않는 한 이 사건은 끝나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관심이 줄어들어도 우리가 기억하고 목소리를 낸다면 개구리 소년들은 결코 잊혀지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여러분, 부디 개구리 소년 사건을 기억해 주세요.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이자 마지막 약속입니다. 이처럼 잊혀져서는 안 될 한국의 미제 사건들, 저는 다음에도 우리가 기억해야 할 또 다른 미제 사건을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